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국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안방에서 물어보는데 부엌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화가 나는 할아버지가 이번에 또 날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거실에 가고 또 한 번 물어봐요.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딸그락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할아버지가 이번엔 부엌에 가고 이놈의 마누라야 오늘 국 못 끓였냐고 내가 3번이나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 해요.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대답했잖아. 할아버지만 못 들은 거 할아버지만.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보면은요 할머니들 목소리가 다 커요. 다 커요. 다 깡패가 돼 있어요. 이미. 답답하니까 안 들리니까. 또 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 집인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냉장고 고장 나고 애프터 서비스에서 고쳐주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가면은 또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고객님 간 서비스 어떻게 매우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받았네 전화를. 할아버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 고객이 뭐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그리고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은 냉장고 고치고도 뭘 먹을 걸 또 준대. 당신 매운 만두가 좋아? 보통 만두가 좋아? 물만두가 좋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가 기억력이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여보 마누라 나 너무 배가 고파. 간식으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부엌에서 갖다 줘. 근데 할머니가 딱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부려요.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딱 째려보면서 이놈의 영감탱이 그것도 까먹을까봐 그걸 저거 가라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내가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축축축축 이제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가 안 오는 거야.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바구니에 삶은 계란을 딱 갖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삶은 계란을 보고 한마디 해요. 여보 마누라 고마워 삶은 계란 갖다 줘서. 그새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시킨 걸 까먹은 거야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이거 내가 그 인터넷 그 장비 매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눈 하나 갈아끼는데 1억이잖아. 2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지금 깔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장 하나 갈아끼는데 5천, 간 갈아끼는데 7천, 신장 갈아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1억 5천, 이거 2억, 3억 5천이야 지금. 여러분 여기 3억 5천 끼고 온 거야 지금. 이 하나 이거 임플란트 하려면 200 들어요. 이거 28개, 5,600. 대충 여기 여러분이 6천 지금 끼고 있는 6천 여기. 4억 천이야 4억 천. 팔 하나 의적으로 갈아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여러분들 얼마 끼고 왔냐면 지금 5억 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5억짜리 몸을 가지고도 지겨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벅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쩡한 부부, 아들, 딸 4명이 밥 먹으면요 5억짜리 4명이 둘러앉아요. 20억이 둘러앉아요. 20억이. 네.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을 때 야, 이 새끼야 빨리 가서 밥 처먹어. 아유 저놈 새끼 지금 저렇게 게을러 빠져갖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침에 뭐라 그래? 자 20억 모여라 우리 먹자. 이래야지 축복이 생기죠. 여러분 가수 유랑기 씨 알죠? 유랑기 씨가 엄마가 악극단 따라다니다가 죽어요.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아버지는 미팔군 노래도 하고 아주 유명한 유랑 극단이었는데 아버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죽어요. 그래갖고 천하의 유난기, 윤복희 둘만 나가요. 근데 유난기 씨하고 윤복희 씨하고 깡통을 가지고 서울에서 동냥을 했어요. 정말. 그래갖고 시래기 있죠. 배추 맨 끝에 그 띄워서 버리는 거. 그걸 주워서 먹고 자랐대요. 한 번도 행복해져. 그 엄마가 한 푼도 안 남기고 거지야 거지. 너무 추운 겨울날 너무 배가 고팠는데 고아원 앞에까지 간 거야. 고아원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윤한기 씨는 군대 해병대 지원해서 가요. 왜? 거기 가면 밥 세끼 주니까. 근데 제대를 했는데 역시 거지야. 근데 받은 재능이 뭐야? 부모님한테 노래하는 재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행복했어. 한 번도 안 행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래를 해도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노래라고 청승을 떨면서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하늘 삶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 아빠 다 죽었네 이거야. 심지어는 김수희 씨가 부른 너무합니다. 이것도 윤한기 씨가 씁니다. 67년부터 75년에 청승 맞은 곡은 다 윤한기 씨 통해서 나와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가수왕이 되면서 폐결핵에 걸려요. 얼마 못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돌아가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축복받은 인생이네. 뜨거워지기 시작해. 삶이 감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79년에 동생 윤복희가 남진하고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깨져요. 중리산이 너무 괴로워하는 동생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써요. 이사야여서 37장을 묵상하다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주지? 하느님이 위로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절은 우리나라 그때는 군사정권이라 하느님이라는 걸 대중과에 못 넣었어요. 근데 2절은 영어로 돼 있는데 하느님이 들어가요. 완전히 성가의 그거는 일반 가요가 아니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하느님이 내가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너는 나의 친구야. 야외는 나의 영원한 노래, 나의 벗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땐 누가 위로해주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위로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윤한기 씨하고 윤복희 씨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 노래 이후부터 나는 한 번도 슬픈 노래를 작곡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슨 노래만 작곡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로 활짝 펴고 우리와 함께 신나게 살아봐요. 그리고 윤한기 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윤한기 씨 그 옛날에 그 가수할 때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이가 70인데 얼마나 잘생기고 행복한 얼굴이 되는지 몰라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목사면서 개성도 예술신학교 총장 목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겨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럼 지겨워 죽고 힘들어 죽는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하다. 이 5억짜리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부끼리 제일 서로 상처되는 소리를 많이 해. 독을 쏟아내는 건 부부야. 아무리 봐도 나는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나도 남자지만 여자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을 다 한다. 근데 난 아직도 여자의 95% 이해를 못하겠다. 나도. 제가 2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몸이 42도가 넘어가면은 암이 재발을 안 한대요. 찜질방에, 황토, 숯방에 자주 가래요. 그래서 치아학생들 숯방에 자주 가요. 그럼 또 이 얼굴이 알려져갖고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난 가면 수건을 감싸고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럼 아줌마 3명이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한 아줌마는 자식 대학 들란 얘기해요. 막 수다 떨어. 그럼 옆에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옆에 있는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아파트 산 얘기해요. 셋이서 주제가 다른 얘기를 지치지도 않고 계속 서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해가 안 되더라.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정치 얘기만 해야 돼요. 여보 우리 애가 그럼 남자 정색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잖아. 애 얘기는 정치 얘기 끝나고 해. 남자는 한 번에 2가지 얘기 못해요. 한 번에 1가지 얘기만 해요. 이 여자들 그냥 3명이서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근데 여자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애가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대요.
이게 서로 교류를 한대, 교류를.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근데 놀랍게도 말을 하는 동시에 귀는 두 가지 얘기를 구분해서 들을 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자식 얘기하면서 이분을 하면서 귀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빠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말할 때도 한 박자 넣는 게 좌뇌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해서 한 박자 넣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면 좌뇌를 다치면 다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말하는데 전혀 지장 없대요. 아직도 눈에가 남아있어. 이걸 계속 할 수 있대, 여자들은. 대단한 거죠. 근데 남자들은 흥분을 하면 좌뇌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부부끼리 싸우면은요, 아내가 당신 말에 시집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더니 설거지를 도와줬어, 나 살림살이를 도와줬어, 민트 코트를 사줘서 내 생일을 챙겨줘 막 쏟아내면 남편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흥분을 해갖고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운에 있는 거 쏟아내고 그냥 다 쏟아내면 속이 후련해. 근데 남자는 이제 30분 정도에 당하다 30분이 지나면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마누라가 한마디에 시끄러! 그리고 자기 목에 와서 설거지 해요. 그럼 남자 미치는 거야. 아 이제 말할 만한데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거실에서 막 혼자 막 소리 지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나와서 한마디 해요.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고 저렇게 승질을 부린다고? 그게 승질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때 그 대답을 찾아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말싸움으로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너는 세상에 나와서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 남자들은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10,000마디가 끝나요.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입 다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입 다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와서 10,000마디 했으니까 10,000마디 끝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여자는 넌 하루에 25,000마디 해라. 근데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여자들 혼자 집에 있어도 10,000마디 해요. 이 아줌마들은 멸치 따면서 멸치하고도 대화해요. 넌 어디서 자꾸 소리치러 왔니? 테레비 보면서 테레비하고도 얘기해. 막 테레비 속에 들어가고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해. 그래서 어쨌든 10,000마디를 해요. 아직도 몇 마디가 남았어? 15,000마디가 남았어. 이거 누가 하고 싶어요? 나한테 하고 싶어요. 저녁 찌개 끓여놓고 여보 옆집 여자 있잖아. 저녁 창거리를 사러 나갔는데 그 여자 정신 나갔어. 찌개거리 한 근만 사는데 5근이나 사. 그렇게 살림살아서 어떻게 살으려고 나 걱정돼 그 여자. 근데 남편이 이미 10,000마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2개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았는데 미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1시간 말하면 25,000마디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평창 군청에서 직원들한테 환경교육을 2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대구 가톨릭병원 교직원들한테 2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럼 10만 마디를 하라고 10만 마디. 오늘도 생태마을에서 2시간 강의라고 여기도 2시간 마디. 오늘도 10만.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러는데 10만 마디를 하니까 나는 사제관에 들어가면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도. 그러고 난 사제관 들어가면 밥만 먹어요. 근데 또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개도 5마리 있고 할 얘기 얼마나 많아. 이 얘기 저 얘기 난 댓글 안 해요. 10,000마디만 하면 10만 마디 했는데 무슨 말을 또 해. 말하면 밥만 먹어요. 당황하는 거예요. 바깥에는 온 세상 사람들 재미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사제관에서 인상 딱 쓰고 밥만 먹으니까 막 울고 막 가슴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님,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야 되는데 난 10만 마디 한다. 난 한마디도 하기 싫다. 자매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말을 했어요. 말이 없는 자매인데도 또 밥 먹을 때 또 말해. 내가 인상 딱 쓰면 우리 자매님 한마디에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떠들 테니까 신부 밥이나 먹으라고 그냥. 이거 합의가 된 거야. 합의가 되면요 부부끼리 이러면 안 싸워요. 우리가 이 남자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크크 치치치 카카오 싸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 둘만은 자식 얘기하고 하나 둘만은 남편 얘기하고 하나 둘만은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고
여자분들 한번 달걀 까는 거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깔 때 자세히 보세요. 달걀을 째려보고 달걀만 까요. 그럼 무슨 말 시키잖아요. 그럼 한마디 지금 말 시키지 마. 지금 달걀 까고 있잖아. 달걀만 까야 돼.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남자는 사냥을 해갖고 사슴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 사슴을 손질을 하고 애를 보고 도토리를, 옛날에는 다 도토리 먹고 살았어요. 3만 년 전, 10만 년 전에는 도토리를 주워오고 애를 뭐 북을 올려놓고 밥을 넣고 동시에 여러 가지 여자들은 해야 돼요.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이 전화 오는 거 보면 알아요. 전화가 아빠한테 딱 오면은 테레비 소리하고 전화하고 아빠는 같이 못해. 그리고 애들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어요. 아빠 통화하니까. 근데 만약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테레비 소리 떠들고 애들 뛰어들고 전혀 막 통화하다가 또 이 엄마들 한마디 더 해요. 테레비 보면서 저 여자 이혼했다고 하더니 나오네? 그러면서 또 통화해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 말 주변은 남자가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가는데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그의 영어 선생님이, 경기도 영어 선생님이 172명이 합격을 했는데 2명만 남자래요. 2명만.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 시각도. 보통 남자들은 색깔을 4가지밖에 구분 못해요.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남자들은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들은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 남자들. 근데 여자는 온갖 색깔을 다 구분해. 카키색, 무슨 뭐 잿빛색, 쥐오리색. 난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나는 그냥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 못하는 남자하고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아내하고 백화점에 옷 사러 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남자는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나 딱 골라서 갈라고 그래. 귀찮으니까. 그러면 부인이 여보 잠깐만 있어봐. 당신 얼굴 색깔하고 이거하고 맞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그냥 아내가 이거 한번 들어갔다 저거 한번 들었다는 남자는 승질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이거 아무나 골라 입고 가면 되지. 여자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너무 답답한 거. 4가지 색깔. 그래서 옷 사러 갈 땐 같이 나가는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 이미 남자 승질 부리고 들어와 버렸어. 여자가 나머지 사도 승질 부리고 들어와요. 보면. 근데 옛날에 남자들은 이 사냥하러 하던 버릇이 있어하고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터널형 시각. 근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할 일이 없잖아요. 이 터널형 시각을 어디다 쓰느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를 보면 그걸 터널형으로 이 쪼여서 보는 거야. 그럼 마누라가 이쁜 여자 처음 봐? 그럼 남편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아? 이거 쪼이고 보고 있는지 왜 몰라요? 그래서 보통 잔치집에 가면 남자들은 4명 내지 5명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시각이 180도라 눈만 돌려도 거의 30명, 넥타이 5명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바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핀대요. 훑어보는 건 여자가 훨씬 많이 훑어보는. 근데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켜요.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럼 남자는 딱 냉장고만 열면 답답한 거. 이러면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여보, 나 못 찾겠어. 치즈가 어딨어? 그럼 여자는 시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달려있어요. 그래갖고 딱 손을 넣고 들여다도 안 보고 치즈를 딱 꺼내요. 그리고 코앞에 딱 남편 코앞에 딱 들이고 이걸 못 찾느냐고 이 답답하죠. 그럼 남자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 막 능력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누라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보통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은 보면은 마누라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자들은 안방에서 경기를. 그래서 남자들은 이 시각의 이 구분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텔레비를 봐도요 다 그게 그거 같아. 계속 채널을 돌려. 계속. 근데 여자들은 홈쇼핑만 3시간 볼 수 있어요. 이 굉장한 차이예요.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남자들. 지금 마누라가 지금 이혼하고 싶은 일보 직전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 상황 파악을 못해. 이혼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 마누라는 너무 분노에 쌓이는데 남자는 그때도 농담해요. 그래갖고 여자가 뭐 신경이 나고 그냥 거실을 그냥 걸레질을 하면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 이상하게 좀 돌려본다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마누라 엉덩이가 저 베란다에 있는 저 항아리 뚜껑보다 더 크네. 이게 또 작아갖고 재보는 놈들도 있어요.
남자들은요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그때서 상황 파악이 돼요. 아 이게 심각하구나. 눈치도 없지 말주변도 없지. 청각도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도 떨어져요. 청각이 왜 떨어지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은 3만 사이클을 들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이 28,000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2만 사이클 정도 들어요. 그래갖고 부부가 이제 같이 잠을 자는데 건너방에서 아기가 울잖아요. 아기가 울으면요 누구 귀에만 먼저 들리냐면 아내 귀에, 엄마 귀에만 먼저 들려요. 먼저 들려갖고 여보 나 도저히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 당신이 일어나서 나가봐. 그럼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들린다고 해. 그럼 누가 일어나서 나가요?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국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안방에서 물어보는데 부엌에서는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 또 날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거실에 가고 또 한 번 물어봐요.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아 딸그락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엔 부엌에 가고 이놈의 마누라야 오늘 국 못 끓였냐고 내가 3번이나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 해요.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대답했잖아. 할아버지만 못 들은 거 할아버지만.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보면은요 할머니들 목소리가 다 커요. 다 커요. 다 깡패가 돼 있어요. 답답하니까 안 들리니까. 또 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 집인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냉장고 고장 나고 애프터 서비스에서 고쳐주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가면은 또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고객님 간 서비스 어떻게 매우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받았네 전화를. 할아버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 고객이 뭐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그리고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은 냉장고 고치고도 뭘 먹을 걸 또 준대. 당신 매운 만두가 좋아? 보통 만두가 좋아? 물만두가 좋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가 기억력이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여보 마누라 나 너무 배가 고파. 간식으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부엌에서 갖다 줘. 근데 할머니가 딱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부려요.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다니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딱 째려보면서 이놈의 영감탱이 그것도 까먹을까봐 그걸 저거 가라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내가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축축축축 이제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가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바구니에 삶은 계란을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삶은 계란을 보고 한마디 해요. 여보 마누라 고마워 삶은 계란 갖다 줘서. 그새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시킨 걸 까먹은 거야 할아버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게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두껍습니다. 여자는 피부가 4분의 1 얇아요. 그리고 4분의 3은 지방층이에요. 근데 여자 이 지방층은 기가 막힌 이게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포옹을 하면 여자가 압박감을 10배를 더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은 안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소설을 보면 그 아이하고 안았는데 가슴이 터진다. 가슴이 터지는 게 아니고 지방, 그 4분의 3 되는 지방이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만지는 거 좋아해요. 애기를 봐도 볼을 만져야 되고 다리도 만져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의 이렇게 가다 보면서 일찍 가면은 자매들이 성당 마당에 있으면요 마주보고 얘기하는 자리도 별로 없어요. 서로 꼭 옆에 허벅지를 붙이고 앉아서 맞아 얘 허벅지 계속 주물러요. 그리고 좀 더 심하면 그냥 등짝을 쳐가면서 어쩜 나올 생각 뭔가 만져야 돼 여자들. 남자들은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성당에 교리 받으러 가면은요 정말로 우리는 왔어 이걸로 끝이야. 근데 여자애들이 막 깍지를 끼고 막 끌어안고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여자애들 3명이 팔짱을 끼고 오줌누로 단체로 가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 옆에 있어도 오줌 마르면서 그냥 혼자 가요. 야 친구야 나 좀 오줌 마르는데 오줌 누로 같이 가자. 이런 남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정다감한 여자하고 둔한 남자하고 한 집에서 살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부님,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만졌는 줄 알아요? 내가 귀찮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저게 애정이 식어갖고 날 만지지 않는다고. 절대 애정이 식은 게 아니에요. 남자는 25, 30살 때쯤 되면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페닐에틸아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마약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해서 이 여자를 자꾸 만지는 게 아니에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을 이끌려고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신부님, 신부로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힘들어요.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몰아듣지, 둔하지.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의 능력이 다 묻어졌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와 보면요 남자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미 이제 남자의 시대에 갔어요. 이제는 여자의 시대예요. 거기 50살이 넘으면 집에서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50살 넘으신 분들. 내가 마음을 주어서 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막 구박하고 답답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 음식이 너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80까지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할아버지를 6개월 이내에 다 따라주면 돼요. 다 따라주면 돼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부부 음식이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니들은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들은. 말이 복을 불러일으킨다고 말만 해줘도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아요. 구박하지 마세요. 구박하지 마세요. 말이 안 통하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살면 그건 정막강산이에요. 정막강산. 근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남으면 그건 망막강산, 망막강산.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남으면 그건 금수강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누가 잘해줘? 여자들이 잘해줘야 돼요. 남편 구박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50, 60 된 부부들하고 밥을 먹어보면요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말 섞지 않는 거예요. 뭐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 옛날에 52골 저골 안 보고 죽을 때는 말이 안 통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100년 사는 동안은요 말이 안 통하면 못 살아요.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 돼. 정말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의 정신적인 세계도 나눠야 돼. 신부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신부님께서는 부부가 앞으로 50년을 더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부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적절한 소통 방법을 통해 이 시기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공간 존중하기. 은퇴 후에도 각자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로 또 같이라는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하루 종일 모든 것을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즐기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공통 관심사 찾기. 은퇴 후에는 함께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의사소통은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하는 태도와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넷째, 가사 분담하기. 은퇴 후에는 가사 분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집안일을 전담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능력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역할을 나누어 보세요. 이는 상호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로의 변화 인정하기.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세요.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 표현하기.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등의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더욱 깊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